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차 김성덕 국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방출한 계절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마음껏 즐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인 정신 K라멘의 코리아 라멘의 월 수출 1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라멘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12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정부 부채이자 연 31조, 경제 고금리가 지속될 때 재정 불실은 더 가중되고 태산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 부채 2040원이 넘어서면 GDP를 앞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나라빚이 글로벌 기관에서 경고하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여안보유고가 재정 건전성 여안 신년도와 지출구조 그리고 재정 준칙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BI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재산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41%를 넘으면 경고 의무입니다. 즉 재정 구치가 불실로 간다는 증거입니다. 2050년 예측으로서는 1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경쟁활동 인구는 줄고 총선이 다가오면 포퓰리즘이 얼마나 극성을 부릴지 우리는 겁이 납니다. 현 정부 건전성에 전임 문재인 정부 확대 재정 구조로 나라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OECD 국가 중 제일 빠르게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410조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화기금 IMF 데이터에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경제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정부 건전성이 41%를 넘어서 48.7%에 도달해 2029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부 재정으로 조정할 수 없는 업무 지출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출,
이것이 정부 재정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업무지출의 신규 증액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과 정부 사회 또는 국제금융당국이 보는 눈초리는 한국의 재정 지출을 보고 GDP에 대비에 앞서는 좋지 않은 국가 재정 지출을 즉 불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리스와 같은 경제 주권 없는 나라로 갈 것이며 아르헨티나, 페론, 포퓰리즘, 아르헨티나, 페론 포퓰리즘 정권에 의해서 10여 년에 세계 5위의 아르헨티나가 망하고 베네수엘라 석유파라 복지 정책으로 국가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지금 어떤 지경에 국민이 살고 있습니까? 주권은 외국 기업에 전부 뺏기고 주권을 가져야 할 국민은 남의 나라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주권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으로서 국토를 넓히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국제 현실, 즉 히틀러의 2차 대전 마지막으로 경제 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구조를 갖다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가 다 망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로 건국을 해서 52%를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즉 북한이 침략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한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종북 세력이나 주사파나 이승만 대통령 때는 미국의 원조로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의 이제 미국을 어떻게 주사파들은 취급하고 있습니까? 침략자를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을 침략한 자를 김일성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이승만을 거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정말 재정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주 따듯이 짜면서 재정 구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데모, 투쟁 이런 지도자가 김정삼 정부부터 태어나 아무 국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투쟁으로서 정권을 잡아서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IMF로 만들고 국부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스탠다드 제어은행이 우리나라의 재산 가치를 보면 4조 원인데 5천만 불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이제 많이 배우고 84%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학력이 높은 사회,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또 대선에서 어떤 포퓰리즘으로 우리는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나라를 짓밟고 포퓰리즘, 투쟁가들의 정권을 잡아서 한국의 건전한 재정구조의 결핍을 만든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를 먼저 배우고 경제를 배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을 시켰습니까? 다 국민입니다. 범죄자를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청하는 일이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과 같이 2차 대전 히틀러의 마지막으로 굴꼬를 넓히고 무기로 장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재정으로서 국제 건전성을 유지해서 국가 서열에 12위권, 13위까지 200개 나라 중에서 올랐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과거 정부의 공로를 짓밟고 종북 세력이 오히려 날뛰는 세상이라면 이걸 우리 국민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잘 사는 것이 국력입니다. 잘 사는 것이 국력.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최고 선진국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국가 지도자, 그러면 국민, 자유 이념에서 주사파 세력들이 날뛴다면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경제 성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다음 대선에서 보고 걱정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돈 그냥 공짜로 살라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고 의료 서비스, 모든 서비스, 복지제도, 보험제도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산업인구는 줄고 고령은 안 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의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우리 역사는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2045년이면 우리나라 GDP의 120%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생산 인구의 100%가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생산 인구의 건전한 재정 구조는 41.5%가 넘어가면 경고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라든 모든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좋지 않은 재정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50% 이상 국민은 은행인도 그렇고 50% 외국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전성이 나빠진다면 전부 주식을 팔고 빼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신용도, 100대 기업의 신용도, 500대 기업의 수출량, 그렇게 그런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건전성에 두고 보자 하면은 일시에 외국 자금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아르헨티나나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같은 나라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안 될 것이라고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다음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경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